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인 뉴욕입니다. 벌써 1년이 훨씬 넘은 사건이 되어버렸죠. IT에 대지진이 났던 것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그 무너진 건물 사이로 그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들, 또 피를 흘리면서 걸어가 다니는 아이들, 또 대통령궁이 무너졌던 일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1년 반이 지난 지금 여전히 재건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정말 많은 물품, 또 구호 물자, 구호 금 많이 갔는데요. 여전히 재건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사랑의 마음, 또 긍휼의 마음으로 이 IT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있어서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국제 전문인 도시건축봉사단의 대표이십니다. 천근우 권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권사님. 네. 그 IT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IT 얘기하기 전에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명칭이 좀 많이 길고 국제 전문인 도시건축봉사단의 대표이신데요. 좀 어떤 단체인지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가 만나기는 1999년부터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요. 네. 건축인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을 사회에 또 복음을 위해서 쓰자 이런 생각에 저희들이 모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전문인으로서 선교에 또 하나님 사업에 쓰임 받는 것이 목표로 모였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냥 저희끼리 건축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일을 했는데 뭐 교회도 고쳐주고요. 또 뭐 쓰나미가 나면 그런 곳에 가서 봉사도 좀 하고요. 조금씩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했었고요. 네.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네. 이름도 국제 전문인 도시건축봉사단이라고 그래서 특히 해외 선교를 할 때는 그 종교성을 좀 드러내는 그렇죠.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봉사단 이름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건축 그냥 이렇게 뭐 일반인들이 아니고 정말 건축을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은 그 프로페셔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IT가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뭐 세계 여러 각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난이 난 곳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가신다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꼭 그 재난이 난 때 저희가 다 가는 건 아닌데요. 네.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갔었고요. 좀 아무래도 큰 재난이 난 곳에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되니까 갔고요. 그거 외에도 국내에 그 교회가 망가지거나 이랬을 때도 좀 고쳐주고요. 또 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독거노인들도 좀 돕는 일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건축 캠프 같은 것을 캄보디아나 뭐 인도네시아나 연변 이런 데 가서 몇 년에 겹쳐서 한 일도 저희가 한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IT에 그냥 뭐 잠깐 단기 선교를 가서 많은 도움을 이렇게 주셨던 그런 곳들은 많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IT의 재건 이게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거창하고 또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건이 안 돼 있다라고 그런 소식이 들리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재건이 안 된 건지. 글쎄 뭐 공식 통계는 없는데요. 제가 작년에 3월 달에 가고 6월 달에 가고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이번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대략 지진이 난 지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요. 네. 대략 들리는 얘기는 10% 정도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재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정부나 여러 단체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난이 나면 재난 지역을 빨리 피해서 비워줘야지 그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쳐서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한데요. 이제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은 놓치고 일단 긴급구호 그래서 뭐 아픈 것을 좀 고쳐주고 만져주는 일을 하고 최근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정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6월 달에 갔을 때
마스터 플랜에 대한 제안을 해줬습니다. 도시 재건 마스터 플랜.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국토를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 제안도 해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950년에 전쟁 난 다음에 네. 뭐 IT 이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죠. 살았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뭐 놀랍게 50년, 60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또 어떻게 보면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은 다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고 선교사님의 그렇죠. 도움을 받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갚아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아까 저한테 잠깐 보여주셨는데 사진 보니까 네. 그 예전에 대통령궁이었던 곳, 네, 네. 또 공항으로 쓰였던 곳이 그냥 텐트로 꽉 차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아까 이게 그런 모습. 초기에 이제 여러 NGO 단체들이 물자를 나눠줬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임시로는 거기 살 수 있었는데 네. 작년에 또 어려운 일이 IT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네. 허리케인이 또 왔어요. 매년 허리케인이 지나가요. 그래서 미국의 카트린 간 것 같이 네. 그 루트가 또 IT를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하자면 굉장히 약한 텐트에 살던 사람들이 텐트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있던 것도 다 잊어버려서 힘들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콜레라가 또 한때 또 창궐했잖아요. 근데 그런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체 처리들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그렇죠. 하수도들이 다 막혀 있고, 그러니까 물이 너무나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린애나 이제 뭐 물이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병에 많이 걸려서 콜레라가 아직까지도 네. 다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가 되지 처리되지 않은 않은 상태로 좀 상태고. 있고 네. 많은 사람이 또 후속적으로 죽어가고 있었고요. 아.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혼란이 좀 있었죠. 네. 계속 뭐 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굉장히 희망차게 이제 일을 하니까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 새로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이번에 보고 와서 제가 네. 느끼게 됐고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준비하시는 정말 그 새로운 대통령의 새로운 희망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프로젝트가 Shelter of Hope. 네. 예, 그 조금 막 지금 천막에도 살고 또 잠깐 들었지만 그 아이들이 부모님 다 잃고 아이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범죄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들었습니다, 권사님. 네. 그 인구 한 200만이라고만 봐도 아이들의 인구가 IT는 10분의 4예요. 그러면 200만에 그러니까 한 그렇죠. 80만 네.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지금 이재민 생활을 하고 그중에 부모를 잃은 애들이 뭐 암만 적게 잡아도 한 20만 가까이는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반을 쪼개면은 남자애들 반 쪼개면 10만 그렇죠. 정도의 여자애들이 참 안타깝게 아무 있는데 보호도 못 받고. 그중에 일부가 고아원에 갔다고 해도 뭐 숫자가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5만 정도의 그렇죠. 아이들은 그렇게 불황아로 있을 수밖에 없고 한번 뭐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이제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그렇죠. 그런 뭐 복음이 아니면 회복될 수 네. 없는 상처들을 그렇죠. 자기도 무슨 상태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는 모습이죠. 그게 너무나 안타깝죠. 네. 저도 딸이 있고요. 우리 딸을 가진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언제 우리에게 재난이 날지 알 그렇죠. 수 네. 없지 않습니까? 네. 언제 우리 딸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저렇게 될지 될지. 모르는데 그랬을 때 나도 없고 가족도 없을 때 버려진 것 같이 더군다나 복음도 모르는데 그 애들을 그냥 놔둔다는 것은 한 시대를 같이 살면서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저뿐 아니라 저희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저희에게는 그 작년서부터 꾸준히 IT를 돕고자 하는 그런 그 모임들이 있었고요. 네. 정말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냥 형식으로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뭐 공인된 단체나 꼭 해야 될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네. 마음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갖고 돕고자 우리가 아니면 더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나서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보호할 수 있는 큰 텐트, 안전한 텐트를 생각하게 됐고요. 마침 네. 우리나라에서 그 좋은 텐트를 만들게 됐어요. 마침 그 회사의 사장님이 저랑 가까운 교제를 하는 크리스찬이신데 이런 일이라면 그 돈을
이 마진 없이 원가만 있어도 공급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걸 기획을 하게 됐고요. 뭐 자료 화면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아이들을 수용을 하고 네. 한쪽에는 클리닉 센터가 있고 한쪽에는 학교 시설도 좀 놔두고 지금 이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정말 뭐 어디 한국 같으면은 어디 뭐 놀이터라도 가는데 글쎄요. 놀이터도 없고요. 하루 종일 길거리를 방황하는 거가 일이고요. 아유. 멍청하니 바깥을 보는 게 일이고 그러네요. 또 지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냥 이거는 소망 없이, 하루 희망 이틀 없이. 하루 이틀의 삶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반을 부모 없이 그러네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텐트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네. 감사하게도 이번에 저희가 그걸 잘 기획해서 들어갔는데 정부에 또 네. 그 높으신 분들 새롭게 당선되신 분들이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요. 비록 정부에 돈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도와주면 빨리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좀 주기를 네. 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아이들과 네. 우리 그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뿐만이 아니고 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천막은 이제 그 도시 재건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 네. 사람들을 일단 그 맞습니다. 피난처로 맞습니다. 예, 빼야 되는데 그때도 쓸 수 있다는. 그래서 저희는 네. 이제 좀 급한 마음에 네. 그 아이들을 먼저 보호하는 그 일을 하자고 이제 네. 정부에 얘기를 했고요. 네. 정부도 그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재민들의 그 텐트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그렇죠. 사실은 뭐 가족 단위로 있다고 해도 그들도 역시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네. 뭐 화장실도 형편없고요. 그렇죠. 뭐 거기 정화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거기 엉겨서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자료 화면 보시면 뭐 맥백 가구도 네. 아닌 그런 텐트가 다 모여 있거든요. 네. 거기 장기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이상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 쉘터가 깨끗하고 크고 네, 좋으니까 크고 좋으니까. 그 안에다가 이제 여러 가구들을 뭐 50가구든 이렇게 넣을 수 그렇죠. 있을 만큼 네. 넣어서 그들을 지키고 또 그들이 지금 있는 그 장소에서 나와줘야지 그 장소를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도시적인 차원으로 되면은 새롭게 도시 재건 계획이 모든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임시 거주지에 갔을 때 비로소 이 도시를 재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 상에 이 쉘터 오브 홉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아마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걸 보여주자마자 그렇게 쓰면은 국민들한테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국민들한테 그야말로 네. 쉘터가 될 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럼요. 것이 어떻게 보면 쉘터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해서 네. 잠시 여기 와 머물러 있는데 있는 쉘터인데. 이게 희망의 쉘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또 해주셔서